설탕보다 위험한 이 음식 때문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암과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65세 이상의 고령층뿐만 아니라 이제는 30대 청년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문제는 암과 치매에 걸리게 되면 우리의 소중한 수명이 줄어들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까지 고통 속에 빠뜨리는 최악의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설탕보다 암과 치매에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음식 5가지와 암과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식단 5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밀가루 음식입니다. 밀가루 음식은 우리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암과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인슐린 저항성에 있다고 너무나 많이 강조드렸었는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을 극도로 높일 수 있는 최악의 음식이 바로 밀가루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2가지가 있습니다. 고혈당과 염증입니다. 이 2가지가 인슐린 저항성을 극도로 높이는 원흉입니다. 밀가루가 고혈당을 일으킨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염증까지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밀가루를 자주 먹게 되면 장에 미세한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장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장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우리 혈관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 혈관 속에 소화되지 않은 영양소뿐만 아니라 각종 세균들과 독소들도 장의 구멍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 좋은 물질들이 우리 혈관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염증이 생깁니다. 우리 몸은 자가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투에 들어온 세균과 독소들을 싸워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 반응이 염증입니다. 이 염증이 지속되게 되면 만성염증이 되고 만성염증이 인슐린 호르몬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가루는 고혈당과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의사 선생님들이 꼭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밀가루 음식은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아프면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픈 이유는 염증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픈 상태에서 밀가루를 먹게 되면 염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프지 않을 때도 장에 미세한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우리의 장 건강이 무너지고 다음에는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고 결국 암과 치매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가 설탕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꼭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밀가루 음식을 끊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천천히 먹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밀가루 음식을 자주 찾는 이유에는 맛있는 것도 있지만 빨리 먹을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빨리 먹어야지 일도 하고 여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빨리 먹는 식습관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빨리 먹으면 혈당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허기도 빨리 집니다. 빨리 먹는 것이 결코 우리 건강과 행복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느리게 먹어야 천천히 먹어야 잘 씹어서 삼킬 수 있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은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건강이라는 탑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여유있게 식사 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우리 건강을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과 치매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2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과도한 설탕 섭취입니다. 설탕보다 위험한 음식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르고 먹는 설탕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쌀 소비량과 밀가루 설탕 소비량을 함께 조사해 보았는데요. 조사 기간이나 연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보다 밀가루와 설탕을 더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통계청 조사 결과 56.7kg이었습니다. 밀가루 소비량은 한국제분공업협회 통계 기준 36kg이었습니다. 설탕 소비량은 2020년 국민영양 통계 기준 20.8kg이었습니다. 물론 밀가루와 설탕을 합친 결과이지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과 찌개에도 설탕을 넣고 반찬에도 설탕을 넣고 라면 스프에도 설탕을 넣고 빵에도 설탕을 넣고 과자, 아이스크림, 커피 거의 대부분의 음식들에 설탕을 넣어 먹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 설탕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마늘 장아찌가 있었습니다. 마늘 장아찌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조금이 모이고 모여 우리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한 가지 음식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나 많이 여러 가지 음식들을 통해 설탕을 무심코 섭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식단은 너무 달아졌습니다. 우리 혈관에 설탕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뇨가 흔해졌고 특히 치매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을 몇 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쌓여가고 있는 설탕, 즉 포도당과 과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에 쌓이는 포도당과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이 중성지방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암과 치매를 만드는 진짜 범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과도한 설탕 섭취를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로 건강한 외식을 즐기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식단이 달아지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맛있는 기준이 달달한 음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달달한 음식이 기본이 되니 집에서 먹는 음식도 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식을 할 때 달지 않은 건강한 외식을 즐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집밥이 맛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외식을 달고 자극적으로 드셨기 때문입니다. 외식 문화를 바꾸는 것이 우리 식단을 바꿀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소비자가 달지 않은 음식을 원해야 외식 산업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달지 않은 건강한 외식을 많이 찾으시고 즐기셔서 우리 입맛을 건강한 입맛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입맛이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은 어느 정도의 유통기한이 꼭 필요합니다. 만들어서 운송하고 저장하고 진열하여 소비자가 구매하고 소비하는 마지막 과정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설탕과 방부제입니다. 설탕과 방부제는 가공식품의 숙명입니다. 유통기한을 늘려주기 때문이죠. 물론 들어가지 않는 음식들도 있겠지만 들어가는 음식이 더 많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즐기고 주식으로 먹는다면 설탕과 방부제가 우리 몸에 쌓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들은 우리 장 건강에 너무 안 좋습니다.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이 건강하고 풍성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장 속에 유해균들이 넘쳐나고 염증을 일으키고 있다면 당연히 장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고 면역력은 악화되고 결국 중대한 질병에도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식품 첨가물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이 우리 건강에 안 좋습니다. 장 건강은 우리 건강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이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먹는 습관입니다. 이제는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필요한 시기에만 절제 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로 최대한 집에서 많이 만들어 드시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실천하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가공식품만 사용하여 음식을 만든다면 당연히 우리 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노력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 노력이 조금씩 쌓여나가면 이전보다 훨씬 쉬운 과정으로 음식을 만들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가 쉽고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노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노력이 쌓이고 쌓이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좋아하고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것이 행복하고 우리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건강한 집밥으로 우리 건강을 지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간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탕과 밀가루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염증을 불러올 수 있는 암과 치매 예방에 최악인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많이 먹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바로 간식입니다. 간식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간식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미 설탕과 밀가루 음식들을 즐겨 드시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습관입니다. 식후에 간식을 먹게 되면 떨어지고 있는 혈당이 다시 높아집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또 분비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주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 호르몬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간식만 끊어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식만 끊어도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끊는 것이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네 번째로 우리 장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즉 단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장이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단식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단식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장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때 설사를 많이 하게 되죠. 장염을 치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단식입니다. 단식을 통해 장의 환경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단식하게 되면 부하가 걸린 호르몬 시스템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장을 회복시켜 면역력을 키우고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개선하여 만성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에 너무나 좋은 식사인 것이죠. 즉 먹지 않아도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에게는 이 식사가 최고의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간헐적 단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장을 회복하고 암과 치매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간헐적 단식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지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탄수화물에 중독된 분들의 특징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과 폭식을 하는 분들입니다. 간식을 먹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이죠. 사실 우리가 아픈 이유는 우리 육체가 아프기 때문이지만 실제 원인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의 식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픔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 대신 푸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은 사실상 마음의 병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단 음식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는 고통을 잊을 수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가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탄수화물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병은 음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식단이 필요할까요? 다섯 번째로 독서라는 마음의 식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병이 생기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해의 범주를 넓히는 것이 마음의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넓히는 것이 마음의 병을 고치고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욱 넓히고 깊이 있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입니다. 마음의 병은 마음의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배가 고프면 마음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독서입니다. 마음의 병은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음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양식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독서 습관으로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질병을 모두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암과 치매도 함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은 밀가루 음식, 과도한 설탕, 가공식품, 간식, 탄수화물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식단은 천천히 먹는 식단, 건강한 외식하기, 최대한 집에서 만들어 먹기, 간헐적 단식, 그리고 마음의 양식 먹기, 독서였습니다. 암과 치매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장 건강이 나빠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 건강을 지켜나가고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건강한 선택으로 채워나가신다면
장이 튼튼해지고 마음의 병, 암과 치매는 우리 인생에 얼씬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자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